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준영입니다. 요즘 탈모를 겪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탈모 치료법은 약물 치료와 모발 이식 이 두 가지뿐이라고 하는데요.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거나 바르는 것에 부담을 갖는 분들은 모발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고 싶은 신체 변화, 탈모. 궁금한 것이 많아도 드러내서 질문하는 걸 주저하게 되는데요. 모발 이식을 고민하는 환자들이 속으로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효과적인 모발 이식 방법은 어떤 걸까요? 모발 이식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모발 이식을 고려하는 분들이 1차적으로 좀 궁금해하는 거는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머리가 진짜로 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머리 수술을 고려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머리가 나는 그런 효과가 있겠냐 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개업하고 머리를 심기 시작했을 때 환자분들께 탈모가 있을 때 머리를 심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의아하게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원장님 혹시 이상한 얘기 하시지 않나 이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러한 모발 이식이 활성화되지 않고 머리 심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모발 이식이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주변에서 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이 탈모가 있을 때 심으면 되지 하는 분위기도 됐고요. 그리고 모발 이식의 역사를 보면은 1960년부터 이러한 탈모 부위에 머리를 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심은 머리가 자란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으로 또 증명이 됐고 저희가 심은 머리는 잘 자라고 반영구적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탈모라는 게 사실은 머리가 빠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그 머리가 안 빠지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탈모 부위에 머리를 심었을 때 많은 분들은 이 부위에 탈모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심어진 머리도 진행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몸의 특성상 저희 몸은 본래 가졌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취하는 부위가 뱃속에서 만들어졌을 때 저희 몸이 만들어질 때 탈모가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부위에서 머리를 채취하기 때문에 이 머리가 옮겨 심어졌을 때는 탈모 진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가 진행된 부위에 심기 때문에 흔히 밭의 영향을 받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밭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본래 가졌던 그 탈모 진행되지 않는 특성을 그대로 갖고 가기 때문에 옮겨 심어진 머리는 탈모 부위에서 탈모가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굵은 머리로 자라게 됩니다. 네, 이 밭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참 재밌네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발 이식을 한 후에 얼마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머리가 좀 빠졌다라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머리를 수술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경과라는 게 있게 되는데 저희가 뒤에서 채취한 머리들은 일단 본래 몸에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채취가 됨으로써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쇼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쇼크에 빠진 머리들을 다시 저희 몸에다가 다시 심게 됐을 때 새로운 영양 공급이 되고 혈관과 신경들이 이렇게 새로 생성되게 되는데 이런 쇼크를 받은 머리들은 이런 모발의 주기를 따르게 돼서요. 내가 이제 곧 수명을 다하고 곧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프로그램화돼 있는 부분에서 그런 머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탈모가 일어나는 머리가 빠지는 그 단계로 급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몸에서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탈모가 진행되는 심어진 머리가 몸에 신호를 보내서 새로운 머리를 생성해라라는 그런 신호를 보냄으로써
그 두피 안에 새로운 머리카락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심어진 머리는 2주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0.5cm 정도 자라고 그 뒤에는 탈모가 진행되는 머리로 빠지기 때문에 진행하기 때문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면은 심어진 머리는 거의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초기에는 이런 상황을 보고 심은 머리들이 다 빠졌다. 그리고 나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이 환자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심은 머리를 보고 심은 상태를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보게 되면 머리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심어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됐는데 네. 이것은 그 심은 머리의 과정이고 경과였는데 그 뒤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심은 지 3개월, 한 달 정도가 되면 거의 다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머리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새싹이 가늘게 올라오는 것처럼 새로운 머리가 가늘게 올라와서 한 달에 1cm씩 자라서 보통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6개월. 심은 지 6개월 정도가 되면 외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최대 효과는 한 1년 정도. 머리카락이 새로 나서 길이 성장도 하지만 두께의 성장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최대 효과는 한 1년 정도 지나면 최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탈모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시술인 건가요? 예, 보통 이제 모발 이식의 적응증이라고 하면 유전에 의한 탈모에서 모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 또는 이제 유전에 의한 여성형 탈모에서 시술되어지게 되고요. 네. 탈모의 종류 중에 어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형 탈모증에서는 시술되어지진 않습니다. 원형 탈모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예, 원형 탈모증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모발을 남으로 오인을 해서 이것을 공격을 해가지고 탈모가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시행하지 않고요. 아주 드물게 이러한 그 원형 탈모증이 진행이 돼서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흉터화되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여성에서도 여성분들이 이마가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발 이식을 통해서 이 부위의 헤어라인을 교정하게 되면 얼굴이 작게 변하고 조금 더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마가 넓은 여성에서도 모발 이식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 오프닝 때 이 탈모 치료는 약물 치료와 모발 이식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어떤 것들이 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장단점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이제 탈모 치료를 초기에는 이러한 그 치료 방법들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 비누로 감으면 좋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설에 의해서 속설이죠. 치료를 네. 많이 했었는데요. 점점 저희 약물도 발달하고 시술 방법도 발달함으로써 약물에 의한 방법도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 초기인 경우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든지 그런 진행을 억제한다든지 할 때는 약물 치료 방법들이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좀 더 진행이 되거나 또는 탈모로 인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탈모가 많이 됐냐 이렇게 그 수술의 적응증을 진행 정도에 보기보다는 진행된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모발 이식을 권하게 되는데요.
조금 진행됐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발 이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통증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께서 이 통증에 대한 부분, 아프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통증은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증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모발 이식하는 시간 또는 경비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상당히 수술 시간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마취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약도 처방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통증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수술 후에 발생하는 통증이 하루 정도 지속되게 됩니다. 하루 정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수술 끝나고 가실 때 어떤 그 진통제 마취 주사를 놓음으로써 시간을 좀 줄여주게 되고요. 또 발생했을 때 드실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환자분들의 불편 사항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네. 전에 많이 했던 것이 이제 절개에 의한 두피를 통째로 떼내는 그런 시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하루 정도 생기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절개라는 그 방식의 채취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수술 후에 통증이 약간 멍든 정도의 통증으로 약화시켜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통증 외에 혹시 또 다른 불편함이 있을까요? 예, 이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저희가 수술 머리를 심을 때 바늘과 같은 식모기를 통해서 그 부위에 심기 때문에 일종의 그 바늘로 찔려지는 그런 그 상처가 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상처가 낫을 무렵에 어떤 가려움증이라든지 또 저희가 그 피부를 좀 식모기로 찌르기 때문에 감각신경들이 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동안 보통은 저희가 머리가 나을 때쯤에서 감각신경들이 새로 자라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감각이 좀 둔해지고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는 가려움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절개 방식이 있고 또 비절개 방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수술하는 방법 중에서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그 부위에 모발을 채취할 때 잔지 떼장을 떼듯이 두피를 통째로 떼는 것을 절개에 의한 채취 방법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낭 단위로 이제 머리카락이 나오는 형태로 그대로 뽑는 것을 마치 무 뽑듯이 하나씩 뽑는 것을 이제 비절개에 의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지고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이런 그 방식으로 채취를 했을 때 조금 더 모발 이식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절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듣고 있는데 예. 로봇을 이용한 모발 이식 이런 거를 두고 이제 비절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예, 비절개 방식의 이제 발달 과정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로봇에 의한 비절개 방식은 이제 가장 최신의 그런 그 비절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펀치와 같은 걸로 손을 이용해서 비절개를 시작했습니다. 일일이.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진행돼서 모터가 달린 그런 펀치를 사용하게 됐고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로봇이 그 머리의 형태를 잘 파악을 해갖고 로봇 자체가
뽑는 걸 저절로 뽑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절개 방식도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로봇에 의한 모발 이식을 선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어떤가요? 이제 저희가 시술을 할 때 1차적으로 시술했을 때 절개에 의한 방식으로 시술한 환자에서 조금 더 통증이라든지 흉터에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로봇에 의한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러한 로봇에 의한 비절개 방식을 선택할 때는 이제 전에 수술을 해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처음 시술한 환자에서 통증이나 흉터에 예민한 경우도 이런 로봇에 의한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봇을 이용한 모발 이식을 하면 통증이 상당히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인가요? 예, 이제 그 비절개 모발 이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로봇에 의해서 시술이 되어졌을 때는 비절개가 갖는 그런 특징, 즉 통증이라든지 흉터를 최소화하는 그런 시술과 같게 되고요. 로봇을 사용했을 때는 손으로 하거나 모터를 이용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빠른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규칙적인 그런 모발을 채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절개식과 비절개식에 대한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모발 이식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최대 양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예, 저희가 그 채취했을 때 보통 두피 상태라든지 모발의 밀도에 따라서 숫자를 채취할 수 있는 게 정해집니다. 그 전에 이제 조금 더 먼저 고려되는 것은 심을 면적을 고려하고요. 그래서 이제 채취 양을 정하게 되는데 진행이 많이 되는 경우에 무한정으로 저희가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게 됩니다. 또한 뒤쪽에 채취하는 부위도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저희가 많이 심을 때는 이제 한 5,000개에서 6,000개 정도도 심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절개와 비절개를 혼합해서 채취를 함으로써 채취할 수 있는 모발의 수를 늘려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00개에서 6,000개가 많이 하면은 그 정도의 양을 최대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만약에 이 심어야 되는 면적 부위가 좀 넓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적은 사람보다 만족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심으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같은 면적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심을 때는 보통 이제 저희가 심어야 될 면적이 한 3,000개 정도가 들어가는 면적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이제 6,000개를 심고 싶다. 똑같은 면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저희가 설명할 때는 그 부위에 3,000개를 심은 부위에다가 6,000개를 심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뭐 심은 머리에 간격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마치 나무가 자랄 때 간격이 필요한 것처럼 심어진 머리도 간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개 부위에다 6,000개를 심게 되면 2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심어진 머리카락들이 자라지 않는 머리카락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2배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위의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초기에 많은 면적에서 채취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2배의 밀도로 심게 된다든지 했을 때는 결국 우리 몸에서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머리카락들이 적어져 버리기 때문에 막상 이제 2차 하거나 3차 했을 때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진행된 부위를 커버하는 머리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밀도가 정상 그 학생 때 머리 밀도만큼은 내지는 못합니다. 네네. 그런 설명을 하게 되고요. 방금 질문하신 것과 같이 밀도를 2배로 내는 것은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심고 보통 그 머리가 자라서 정착을 한 시점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사이에 또 심어졌을 때는 새로 심어진 머리의 간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데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는 이 헤어라인에 대한 모발 이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어떤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헤어라인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예, 여성에서 저희가 이제 헤어라인에 의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에 그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마가 넓은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머리를 뒤로 제껴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그 불편해라 한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자매간에도 자기의 넓은 이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불편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가 넓을 때 얼굴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남성스럽게 보이고 조금 얼굴이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발 이식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이 교정되게 되면 조금 더 여성스럽고 얼굴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간광영 원장과 함께 모발 이식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지만 2003년의 사스나 2015년의 메르스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한 바이러스도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죠. 아직 의학적인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없다 보니 두려움이 크지만 지나친 사회적 공포는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임을 새삼 느끼게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